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시 컨설팅 의과대학 대학별 분석 8번째 시간으로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깨달은 바 또는 6월 평가원 시험의 결과에 대한 분석의 내용은 그거였죠. 재수생의 숫자의 비율들이 많이 늘었다. 우리가 입시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래로 최대치다. 16.1%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6월에 평가원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50%. 그럼 결과적으로 약 32%의 재수생의 비율로 올해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재수생이 재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구간이 어디냐? 첫 번째는 정시겠죠. 정시는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의학계열이에요. 의학계열의 대부분의 전형이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재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또 하나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재수생들 중에서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 일반과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 수시 전형에서 다시금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분들은 원서 지원의 6회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들은 원서 지원의 6개를 의예과에 모두 다 원서를 쓰거나 또는 의예과 중에서도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6개 대학에 다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안정 지원을 껴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개의 원서 중에서 4개 정도의 적정 구간, 2개 정도는 안정 지원을 한다고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재수생들은 현재 대학에 걸려져 있다고 한다면 6개의 원서 지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죠. 결국은 원서 지원의 횟수가 많아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재수생 비율이 는다는 점,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조금 더 위협적인 요소고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첫 번째 경희대학교 의예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11명을 선발한다는 점, 이게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100% 선발하다가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11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입결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00%를 선발하다가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이원화되어졌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발생이 되어질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에서 과연 적정 전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전형 방식은 학생부 교과 플러스 출결 봉사 70%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30%예요. 교과 성적이 70%인데 이 70% 내에서도 출결 봉사,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플러스 출결 봉사가 70%인데 이 70% 내에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은 80%, 출결 봉사가 20%이고,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걸 진행하는데 조금 의아하신 분들, 처음 들어본다,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교과 종합평가는 학업에 대한 성취 결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에 대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고루 반영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고, 학업 역량의 50%, 진로 역량의 50%를 반영하고요.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 척도가 A, B, C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영역 80%, 비교과, 출결봉사 20%를 반영하게 되고, 학생부 반영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반영으로, 진로 과목은
선택적으로 세 과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석차 반영을 하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전 학년 전체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학생부 교과 출결봉사 70%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은 그거거든요. 전년도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전체를 뽑았는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이 1.25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올해 1.25를 맞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성적으로 어디를 써야 돼?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써야 하나?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써야 하나?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전년도에 55명 선발해서 40명으로 선발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40인원의 모집명은 40명의 모집 인원이 매우 많은 모집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형의 방식의 변화는 전년도는 1단계 배수가 4배수였고 올해는 3배수로 줄었습니다. 1단계 배수가.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는 반영이 됐다가 올해는 미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달라진 점은 이거죠. 모집인은 줄었다. 두 번째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할까? 결국은 1단계 소리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큰 거죠. 왜냐하면 3배수라 하더라도 경희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단계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이탈될 가능성 없고, 두 번째 경희대학교의 전년도 충원율을 보면 약 100%의 충원율이라고 보면 1단계 통과한 3명의 학생들 중에서 최초합, 그 다음에 추가 합격까지 따지게 되면 2명의 학생이 붙는 거고 결국 떨어지는 건 1명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 소리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면접의 중요성도 물론 크지만 소리평가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려면 1단계 배수가 커져야 돼요. 1단계를 경희대학교에서 3배수를 뽑는 게 아니라 1단계를 5배수를 뽑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단계를 5배수로 뽑히게 되어지면 결국 5명 중에 1명이 붙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소리평가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도 중요하죠. 1단계 소리평가에서 학생들의 점수의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내야만, 그래야만 결국은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일자는 수능 끝나고 한참 후에 12월 4일 날 2시에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시간은 18분 내외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서는 경희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변경이 돼요. 어떻게 바뀌냐? 3가지로 바뀐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로 바뀐다. 지금은 몇 가지다? 4가지의 평가 요소를 두고 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평가 요소가 3가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경희대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모든 대학이 바뀌게 됩니다. 4가지에서 3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4가지에서 3가지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간소화되어지고 기재가 금지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첫 번째는 봉사활동 대입에 미반영하고, 교과 성적도 대입에 미반영하죠. 교과 성적이 아니라 수상 경력도 대입에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은 기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고 대입에 미반영되어지는 항목들이 많아 보다 보니까 종전에 진행하는 4개의 항목에서
평가 항목이 3개로 줄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바뀌는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다시 말하면 학업 역량과 활동의 역량의 중요성이 제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와 평가 비중은 바뀌지 않았고 단지 항목이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올해 같은 경우는 논술 70%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30%가 반영이 되어지고 논술 시간은 120분인데 2024학년도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 100% 전형으로 바뀝니다. 결국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년도 전임 정부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생부 전형 또는 논술 전형 또는 입시의 여러 가지 전형들을 간소화시키자는 취지에 따라서 논술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논술이 다 폐지가 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었죠.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정확한 교육의 정책들은 안 나왔는데 대부분 대학들이 서서히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들을 조금씩 모집인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아마 좀 지나고 나면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논술 전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30%를 폐지하고 논술을 70%에서 100%를 늘린 것은 결국은 논술의 중요성, 비중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됐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고민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만 선발하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원화됐었을 때 과연 입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원서를 쓸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새로 신설이 되어진 전형이 과연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몰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지방의 일반 대학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의 전형을 취하고 있는 거 아시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2023년도 이후가 되어지면서 의예과인 경우에는 지역균형의 선발 비율이 강원이나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40%로 늘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걸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지역균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북대에 원서를 쓴다, 전남대에 원서를 쓴다, 또는 순천향대에 원서를 쓴다, 강원대에 원서를 쓴다. 내신 성적이 1.1이다, 1.2다. 높은 내신 성적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노리냐면 서울 수도권 대학을 노려요.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서울 수도권의 의대의 선발 비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어디를 몰리느냐?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몰린다는 점. 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번 경쟁률을 봅시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40명 모집에 6대1.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2명 모집에 10.23대1의 경쟁률이고 카톨릭대학교는 무려 10명 모집에 40.30대1.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22.80대1.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19.49. 인하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은 20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교과 전형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내신 중심의 전형이고 내신 성적 1.1, 1.2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만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두 개 대학을 제외한 카톨릭대, 고려대, 가천대, 인하대학교의 대학의 경쟁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예과가 별로 없어요. 이 대학밖에.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의 최종적 목표 지점은 서울 수도권 대학이라는 얘기죠. 경북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전북대의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충남대의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마지막 대학은 어디냐면 결국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할 데가 별로 없고 몰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고, 거기에 원서를 쓰는 사람이 누가 써? 뻔하죠. 경북대, 전남대, 순천향대, 충남대, 강원대, 전국 각주에서 내신 성적 1.1, 1.2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충원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표준학력 지표. 내신 성적이 1.1이야. 그러면 상위대학에서도 대부분 1.1 정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다. 왜?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내신 성적만 우수성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원서 지원에 매우 어려운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대 전형별 인원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에 대한 보충적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메이저 5개 의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7.3%를 선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한림대, 순천향대, 인제대 해서 서울 수도권 쪽의 주요 대학이라고 합시다. 이 대학들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28.8%,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11.9%. 다시 말하면 서울 수도권 중심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신 성적 1.1, 1.2로 지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 수도권의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다. 서울대, 연고대 시작해서 5개 대학은 아니더라도 가고 싶다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플러스 수능체제 충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 지방의 일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밖에 대학을 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처럼 지방의 국립대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04명으로 112.7%예요. 자,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이 15.3%로서 교과 전형의 비율보다 높다는 얘기고, 결국은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을 합치면 결국 28%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전체로. 결국 내신 중심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나 단국대학교 전환, 대구 가톨릭대학교, 동국대, 경주, 동아대학교, 연세대, 미래, 영남대, 원광대, 을지대, 조선대. 다시 말하면 그냥 지방의 일반 대학이라고 합시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무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2.3%다.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몰리지만 이 학생들이 원서 지원 6회 중에서 최소한 상위권 학생들은 1, 2, 3회 또는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형이 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죠. 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 좋다. 나 내신 성적 1.1이야. 내신 성적만으로 의대 못 간다. 결국은 의대를 가려면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가 충족이 돼야 되고 이 두 개만으로는 결국 갈 수 있는 대학이 지방의 전문대학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과 지방 일반대학밖에 못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 메이저 대학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그 다음에 수능 고득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들은 경쟁률이 최소 20에서 25대 1의 경쟁률 그 다음에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사실상 1.1x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리고 실제 충원율이 100% 넘게 발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2024년도, 2021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2024학년도에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2024학년도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모집 인원이 33명이죠. 그러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55, 55, 40, 33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자 전형은 18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요. 논술 전형은 15명, 그 다음에 정시는 44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요 점이 특징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금 요 시기가 2023학년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55명을 선발하다가 여기서 44명과 그 다음에 11명으로 1차적으로 나누어진 시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시기가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4명 정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형의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18명으로 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2023학년도에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서울대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죠.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이 있죠. 일반 전형 이렇게 나누지만 일반 전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둘 다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이긴 한데 일반 전형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활동 역량의 중심의 평가다. 활동 중심의 이거는 교과 중심의 선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활동이니까 이거는 자사고에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니까 일반고에 맞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쵸?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반고의 원서를 쓰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알고 계시죠? 카톨릭 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면접 일자가 겹치다 보니까 카톨릭 대학교 원서를 쓰시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얘기는 뭐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역량 중심의 평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뭐냐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2022학년도에는 이 40명 안에 자사고 학생의 비율과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2024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거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모집 인원은 40명에서 33명으로 7명이 줄고 반대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1명에서 18명으로 7명이 늘게 되어지면 결국 전형 간의 구분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희대학교 원서를 어디에 써?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1.11을 가진 학생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쓸 텐데 내가 일반고야.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1.25야. 그럼 과연 어디를 써줘야 될까? 내신 성적이 1.5, 1.25를 가지고 있는 일반고 학생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 의견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전형들의 1.25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썼고 원서를 써서 실제 붙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썼겠죠.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외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졌잖아요. 고민이잖아요. 교과를 쓸까? 종합을 쓸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봐요. 누가 쓸까? 누가 쓸까? 누가 쓰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각 지역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공략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경희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면 첫 번째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겠죠. 지역균형 전형으로 하나 쓰고, 그럼 경북대를 쓰면 무조건 다 경북대 위로만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경북대를 쓰시는 분들이 안정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영남대를 쓸 수도 있고 계명대를 쓸 수도 있고 동국대 경주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위 구간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졌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교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지만 누가 원서를 쓸지는 뻔히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1.1x가 아니면 합격하기 어렵다. 실제 1.1x라 하더라도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군대 내신 성적이 1.25, 1.3, 1.4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디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 2020, 2021, 2022학년도인데 2021학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합격생 평균 성적이 1.8이에요. 그렇죠? 근데 2021학년도로 가면서 1.4. 그 다음에 2022학년도로 가면서 1.3 정도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3 정도는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2022학년도에 경희대학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30% 되지 않겠어?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당연히 점수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신 성적이 하락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신은 1.3. 이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경희대가 아니야. 우리는 경희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내신 성적 1.78을 갖고 붙을 수 있는 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인정이 되거나 또 본인의 강한 어떤 경희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막 의대를 꼭 가겠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학에서 잘 봐주면 혹시 붙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서를 썼었던,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라고 생각했는데 2023학년도에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보면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죠. 1.3이라는 내신 성적은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인식이 들어요. 더군다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전년도에 55명의 선발이고 이 55명 선발 안에 자사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들이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높은 내신 성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경희대학교 교과 등급 분포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면이 하얘서 바탕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19년도에 자,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합격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X라고 되어져 있는 게 불합격을 가리키는 거죠. 자, 2019년도에 합격 지점이 어디까지 왔냐면 2019년도는 여기까지 있네요. 합격 지점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4점대 초반까지 왔었습니다. 실제 이때는 4등급이나 4등급 후반을 맞고도 붙었어요. 그죠? 그런 학생들이 있었죠. 자사고 중에서 나름대로 조금 상위 레벨에 해당이 되어지는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도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붙었다. 자, 그런데 2020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하위 구간이 어디로 오냐면 이만큼까지 와요. 3등급 후반에서 마지막 합격자가 끊겼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3등급 초반에서 마지막 합격자가 끊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2등급 중후반에서 점수가 끊기죠. 결국은 해마다 2019, 2020, 2022, 2021 4개년도에 대한 교과 평균 성적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구간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 학생들에게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이 여기서 붙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자사고 학생들이 여기서 붙었겠죠. 일반고 학생들은 사실 달라지는 점이 크질 않아요. 일반고의 입결은 경희대학교 일반고의 입결은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자사고의 입결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합격생들 간의 점수 구간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19년도를 보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점수 구간이 나눠졌고 여기와 요 사이에서 점수 구간이 나눠졌어요. 요 지점, 바로 점수 구간이 나눠지는 지점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과 자사고 학생의 선발이 나누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20년도의 구간은 어디에서 나눠졌냐면 여기서 구간이 나눠져요. 구간이. 그리고 2021년도에는 여기서 구간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의 구간은 요 정도에서 대부분 다 구간이 나눠지고 있다. 결국은 뭐냐면 구간이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5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특정한 고등학교의 유형들만을 다 뽑는 게 아니다. 만약에 경희대학교가 일반고 학생들만 뽑는다 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합격생들의 교과 등급에 구분이 되어지는 선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들을 나누어 선발하는 거죠. 결국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평가 방법을 이원화시켜서 나누어 뽑다 보니까 결국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1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은 1점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에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 간단히 정리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2019, 2020, 2021, 2022학년도로 가면서 첫 번째는 합격생들 간의 점수 분포폭이 줄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일반고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자사고의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알점은 경희대학교의 합격생들의 등급 분포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구간이 나눠지고 있다. 일반고 선발 비율과 자사고의 선발 비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5명의 선발에서 우리가 40명으로의 선발 비율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2023학년도에도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의 학생의 선발 비율이 공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구분되어지는 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늘죠. 18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타당하고,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분들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형 간의 특징이 뚜렷하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형 간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년도와 유사하다. 모집 인원은 줄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현설이 되어졌지만 전년도와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경희대학교를 원서를 쓸 때 경희대학교가 의학계열에서 아시는 것처럼 의대도 선발하고 치대도 선발하고 한의대도 선발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면 약대까지 선발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의학계열에서는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지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내신 성적이 고민이야. 내 내신 성적이 1.4 또는 1.67 또는 1.9 과연 이거로 의예과를 원서를 쓸까 치의예과를 쓸까 한의예과를 원서를 쓸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평균 성적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야?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은 곳은 의예과의 내신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2021학년도에 입결을 바탕으로 했더니 내신 성적은 어디가 높아? 의예과 1.4, 한의예과 1.6, 그 다음에 치의예과가 1.9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 내신 성적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내신 성적 1.4라고 하면 이 1.4 내에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자사고 학생의 비율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의대를 원서를 쓸 때 내가 치대를 원서를 쓸 때 내가 한의대를 쓸 때 과연 나의 경쟁의 대상은 누구며 나는 과연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내가 일반고등학교인데 나는 1.5야 치의학과를 봤더니 1.9야 합격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평균 성적은 참고 자료로만 이해하셔야 되고 입시는 통계나 데이터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서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대학은 어디냐? 전형이 어디냐? 서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집단이 학과는 어디냐 봤더니 의예과가 서류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데는 치의예과가 서류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면접이 가장 빡센 데는 어디냐? 그랬더니 면접이 가장 강화되는 지점은 한의예과가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 실제 합격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접에서 점수가 가장 적게 벌어졌었던 구간은 어디냐? 의예과가 가장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과 두 번째는 서류평가의 강점이 크다는 거죠. 의대 쪽으로 스펙이 잘 맞춰져 있겠죠. 그리고 한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면접의 강점이 매우 크다는 점. 그 다음에 치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내신 성적도 비교적 낮고 특히 서류평가에서 저평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의학에 맞춰져 가지고 학생부를 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대 했다가 마지막에 원서 지원할 때 치대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는 의예과. 의예과가 약 20.7대 1 정도로서 경쟁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도 의예과.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 가장 높은 데도 의예과가 1.4고요. 서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던 구간은 의예과입니다. 면접평가에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것은 89.3% 한의예과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동일 대학 내에 의대, 한의대, 치의예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주로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선발과 그 다음에 정치 전형에서의 선발 비율이 워낙 크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이 11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1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과연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55명의 전년도 선발과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 40명,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의 11명 이렇게 전형이 분리가 되어진 올해 입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일정 비율은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이 안에서 30% 정도는 일반고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약 70% 정도는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1.1x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신 분들이 틀림없이 원서를 쓸 거예요. 왜? 누가 원서를 쓸지는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각 지역에서 최고의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서울 경기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많은 분들의 원서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2023학년도 의학 계열에 대한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기는 6월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예약되신 분들이 7월, 8월 과정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수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사, 그 다음에 이후에 면접 과정에 대해서 의학 계열에 대한 전체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컨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